출발해볼까요? 할 수 있어. 나 혼자 떠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 혼자 떠든 것 같은데. 지질시대에 가야지, 지질시대. 어디까지 나가요? 거기까지요. 가요? 네! 오늘?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오늘? 오늘 아시는 거잖아요, 지질시대. 아 끝나네. 이거까지요? 아, 못해요, 그거. 지질시대가 할 말이 많아요. 자, 출발! 지질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과거. 에이! 아니야, 촬영 중이잖아. 화내면 안 돼. 촬영 중이야. 정신 차려. 공룡 죽기죠? 야, 안 했냐, 너네? 안 배우냐? 처음이야? 했는데. 그럴 리가 없네.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나 남았어. 지구 탄생 언제 했는데? 369년. 46억. 46억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불러요. 지금도 지지신데. 네. 뭐 지질시대 중에 언저리 끄트머리지. 그치? 라고 부르고, 이 지질시대를 이제 뭐 할 거냐, 구분을 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걸 나눌 때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아마. 자,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거냐.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규모의 지각 변동과 그리고 생물계의 큰 변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대부분 부정합을 기준으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어린애들이 아직 부정합이 뭔지 알까요? 모르는군요. 자, 대부분의 퇴적물은 해저에 쌓여요. 해수 아래에 쌓여요. 왜냐면 그 육상으로 올라오면 쌓이기보다는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깎이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잘 안 쌓이고, 대부분은 강 아래, 뭐 호수 바닥에, 뭐 바다 속에, 이렇게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면, 퇴적물이 쌓여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지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차곡차곡 해저에서 쌓이던 지층이 어떤 요인에서인지 해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제는 퇴적이 뭐 되는 거야? 중단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물 밑에 있어야 퇴적이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고 얘가 이렇게 쑥 올라오면 뭐 하는 거야? 퇴적이 중단돼요. 그러면서 중단되기만 하는 게 아니로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서 밖에 깎여, 위쪽이. 그럼 이렇게 깎였다고 쳐볼게. 그치? 그리고 얘가 다시 해수 아래로 내려갔어. 그러면 해수 아래로 내려갔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내려간 순간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새롭게 퇴적물들이 여기 쌓이기 시작을 해. 그리고 또 그 위에 뭐가 쌓이고 이렇게 또 어떤 지층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이 땅이 육상으로 노출이 돼서 우리에게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은 그냥 차곡차곡 쌓인 지층으로 봐요. 중간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없이 그냥 차곡차곡 쌓였다. 근데 여기 노란 거 있잖아, 여기랑 요 동글동글이들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이 해수면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 1년에 1cm씩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그럼 얘가 해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되게 많은 시간 간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요거 다음에 동그라미가 쌓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노란 지층하고 하얀 지층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 시간 간격 동안 이 땅이 바닷속이었다가 육지가 됐다가 다시 바닷속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살아가던 생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바다 환경이었는데 육상 환경이 됐다가 다시 바다가 된 거야.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어땠을까요? 어렵지. 나 바다 생물이었는데 갑자기 육지가 돼서 그럼 죽어야지. 그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적응해서 육상 식물로 좀 살아가 보려고 했더니 다시 바다가 됐어. 또 죽어야 되잖아? 그지? 맞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합이라 그래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걸 정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와 나 사이는 정합이 아니다잖아.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부르고, 부정합이 발견이 된다라는 건 이 지층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 살아가던 생물들 입장에서는 크나큰 변화가 생겼던 거지. 그래서 부정합이라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요 전에 살던 애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생물이 탄생했어. 그러면 여기부터 시대를 구별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삼아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나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지질시대를 나눌 건데, 그러면 내가 이런 기준을 세울 때 무엇을 연구하여 저런 기준을 세웠느냐? 내가 뭐 과거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뭘 연구를 해요? 지층과 화석을 연구를 해. 지층의 연구는 이제 지질 구조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과에서는 이제 화석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나중에 너네가 고2 가서 지구과학을 하시면 거기 가면 지층에 대한 얘기도 상세히 나옵니다. 우선 오늘은 화석에 대해서만. 자, 그럼 도대체 화석이 뭐냐? 화석이 뭐야? 기억나요? 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지질시대의 생물의, 그렇지, 유해나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는 거?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 야, 대전에 그 과학관 가면 아주 화석이 세고 셌더라요. 안 가봤냐? 대전에 국립과학관 있잖아. 거기 가면 진짜 아주 수두룩 빽빽이에요. 이만한 공룡도 있어. 모형이겠지만. 자연사 박물관 있더만 거기. 무슨 과학관에 아무튼 관이 되게 많던데, 그 중에 자연사 박물관 가면 화석을 아주 그냥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진짜 화석이에요? 네. 그런 건데 보통 얼마나 돼요? 모르겠네요. 그게 모양으로 봐서 암모나이트가 있으니까 암모나이트면 암모나이트라서 2억 년은 지나갔겠죠? 2억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화석이, 이런 게 화석인데,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1.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애들이 많이 살아야 개 중에 한 놈이 화석이 되고, 그게 2억 5천만 년을 지나 나한테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껍질, 이런.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흔적이 남지. 얘가 물컹물컹하면 안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빠르게 매몰되어야 돼요. 이렇게 꼬다닥 했어. 그지? 그럼 딱 죽은 상태에서 뭐 해야 돼? 썩기 전에 묻혀야 돼. 썩어버리면 이제 그냥 흙이랑 같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썩기 전에 묻히고, 내가? 이렇게 쓰러진 자리가 지하수가 싹 와갖고 나를 싹 녹여. 그럼 공간이 비잖아. 그 빈 공간에 이제 다른 물질이 채워지면서 단단해지면 그게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쌓여요? 대부분은 이제 주변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화산재가 와르르르 이런 식으로 매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석화 작용을 반드시 거쳐야 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꼴까닥 했는데 매몰이 되고 지하수가 들어와서 이걸 녹이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을 다른 물질로 치환이 되고, 그리고 그게 단단해지고, 이런 과정을 화석화 과정이라고 하거든. 그 과정을 거쳐야 화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화석이 지금 내가 보려면 뭐 해야 돼? 그 긴 세월 동안 무사히 나한테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지각 변동을 받으면 안 돼요. 그지? 그냥 화석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 마그마가 슝 왔다 갔어. 그럼 다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끝이지. 오늘 발견될 리가 없지. 그지? 그래서 지금 내가 화석으로 보려면 이러한 조건이 잘 만족해야 화석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더라. 자, 이러한 화석의 종류에는 어디다 쓰냐? 1번이라고 할걸? 자, 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화석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자, 화석의 종류를 여기서 이제 시상화석이랑 표준화석만 구별을 해요. 그냥 뭐 알아만 둘게요. 보세요. 화석이 이렇게 나중에 너네가 그런 데 가서 보면 안쪽으로 온폭하게 들어간 화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화석도 있어. 그지? 이런 화석을 몰드라고 하고요.
요런 화석을 캐스트라고 해요. 몰드? 몰드. 그 석고 거시기 할 때 그 몰드, 그 몰드 맞아요? 그죠? 요건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할 무슨 화석?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 자, 여기는 분포 면적. 여기는 생존 기간. 지금도 살아. 대신 특별한 환경에만 살아. 분포 면적은 좁으나 생존 기간은 지금도 살아. 이런 걸 시상 화석이라고 하고요. 분포 면적은 넓어. 전 세계적으로 막 이 화석이 발견이 돼. 근데 지금은 안 살아. 그 시대에만 살았어.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 그래서 표준 화석은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 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도 있고, 삼엽충, 방추충, 갑주어 같은 애들이 있고요. 삼엽충, 방추충은 갑주어 다 물에 사는 애들이고요. 갑주어는 어류의 조상이에요.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에는 공룡. 얘들아, 공룡이요. 대형 육상 파충류예요. 파충류예요? 네, 파충류예요, 공룡. 대형 육상 파충류예요. 그럼 물에 사는 파충류는 뭐라 부를까요? 수룡, 어룡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어디 살던 애야? 육지에 살던 애야. 그치? 그럼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럼 아, 이거 옛날에 여기 뭐였겠구나. 육지였었나 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해양 생물로는 암모나이트. 완종류인데 조개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조개. 조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먹는 그 조개 살 부분이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를 대표하는 친구는 육지에 사는 걸로는 매머드. 아이스 에이지 모르냐 너네? 헉! 너 어떻게 알아? 왜 알지? 그지? 아, 나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는 어린이들이 내가 너무 나이를 먹어서 요즘 애들 잘 모르더라고. 도토리.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운데. 뭐 어디까지 했니? 미안해, 화폐서. 매운은 얼마나요? 코끼리보단 커요. 코끼리 얼마나 그렇대. 비쌀까? 비쌀까? 아, 지금부터 지금 매머드를 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복제를 한다 그러면 비싼 수준이 아니지. 멸종한 건데 그 멸종한 걸 살렸는데. 자, 매머드는 포유류예요, 포유류. 그리고 화폐석은 바다 사는 애고. 자, 이 정도가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야. 그래서 어떤 지층이 발견이 됐는데 그 지층 속에서 내가 화폐석이라는 화석을 발견했다. 아, 너 신생대 거구나. 시대를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다. 아, 이건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그죠? 시상화석은 환경을 가르쳐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지금도 그러한 환경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고사리가 나오죠? 고사리 잘 먹냐? 네. 고사리가 양치식물이잖아요. 그죠? 아, 그 양치 말고 양치식물, 식물. 얘가 어디 사는 애냐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사는 애예요. 그래서 어떤 지층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고사리 화석이 보이면 아, 이 지역이 과거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를 가르쳐 준다고. 자, 산호 조개 화석도 있어요. 얘네들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더라. 이러한 화석의 연구를 통하여 생물계의 큰 변화도 알아보고 지질 구조 중에 부정합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는 타이밍을 시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대를 구별을 했답니다.
지나가도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은 왜지? 자, 그러면 이 지층과 화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자, 1. 뭐 있을까? 지층이 생성된 시기.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죠? 그러니까 지층의 나이를 알려주죠, 나이. 그죠? 그리고 과거에 오래된 지층에서 생성된 화석이면, 이제, 되게 오래된 애인가 봐. 그 생물이, 그지? 그러면 뭐도 알려주는 거야? 그 화석들의 비교를 통해서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단세포 생물에서 해조류,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신으로 진화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지? 뭐 그런 순서를 흐름을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어디가 육지였는지, 어디가 바다였는지. 지금은 비록 육지지만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 같은 거 나온대잖아. 그지? 그러면 과거에 이 동네가 뭐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다였던 시절이 이런 거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뭐 없냐? 다 했나봐. 과거의 환경. 여기 아까 했으니까. 따뜻했는지, 습했는지,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층이나 화석을 통한 연구로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질시대를 구별해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 구별을 합시다. 지질시대는 크게 몇 칸으로 나눠놨어요? 4개로 나눠놨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지?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고요.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쯤을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5억 4천에서 2억 5천인가? 뭐 그쯤을 고생대라고 하고요. 2억 5천에서 6,600만 쯤을 중생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6,600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를 신생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돼. 길이상으로는 선캄브리아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생대고, 그 다음에 중생대고, 그 다음에 신생대. 그리고 인류가 탄생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끝에 어디쯤이겠지? 그지? 그래서 뭐 전체 시간을 12시간으로 하면 신생대가 한 10분 됐대. 근데 이제 신생대가 6,600만인데 10분이야. 그럼 사람이 100만 년 살았거든? 그럼 얼마나 되냐? 1분도 안 되겠는데? 그지? 인류가 탄생한 거는 지구 역사로 치면 얼마 안 된 거지.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이도 해먹었다. 자, 그래서 지질시대 구별을 해주시고, 요즘은 이거 갖고 계산하라고는 안 해요. 옛날에는 막 그런 쓸데없는 계산 많이 시켰는데, 그냥 전체를 12시간으로 하면 선캄브리아시는 몇 시간 몇 분이야 뭐 이딴 거 시켰는데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그냥 길이 구별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환경이 어땠는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시상 화석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대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떠들어볼게요.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 어떤 게 있냐? 나이테 연구 같은 거 있고요. 나무 나이테. 그지? 나무의 나이테. 나무 이렇게 자르면 기둥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무늬 있잖아. 요거 하나하나가 나이테라고 해서 얘가 1년에 한 줄씩 생긴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이테와 태사 요 간격을 보는 거야. 그지? 저 간격이 넓고 색깔이 빨가. 그럼 얘가 그동안 1년 동안 잘 자란 거거든? 왜 잘 자라냐? 따뜻하고 비가 잘 와서.
근데 태의 간격이 되게 좁아. 색깔이 시커매. 그러면 비가 잘 안 왔고 날씨가 추웠어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태의 간격을 보고 그 1년간에 뭘 예측해 보는 거야? 기온이나 강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대신 이제 나무가 오래 살아봐야 그렇잖아요. 46억 년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먼 과거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최근의 과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꽃가루 화석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화석이 발견이 됐어. 근데 꽃가루의 화석이라는 게 결국은 모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꽃가루 모양을 보니까 지금 따뜻한 동네 사는 꽃들의 꽃가루랑 모양 비슷해. 그러면 과거에 이 동네가 따뜻했나 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3번. 자, 빙하 코어는 뭘 말하는 거냐? 빙하가 눈이에요, 얼음이에요? 눈. 그지? 그럼 빙하가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눈도 결국은 알갱이니까. 그지? 그럼 눈 입자들이 막 쌓일 때 그 사이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에 뭐가 채워지냐? 공기가 채워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빙하를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이렇게 뚫어가지고 밑으로 쫙 해서 하나 이렇게 끄집어냈어. 예를 들면.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줄무늬가 있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막 줄무늬가 있어. 그 줄무늬들이 다 뭐야? 이제 나무의 나이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1억 년 전쯤까지 가서 요 안을 뚫어보면 요 안에 뭐가 들었냐면 공기방울이 들어있다? 그지? 왜 그게 들어있을 수 있는 거야? 얘가 눈이라서 그래요. 얘가 물이 엉 거였으면 거기 공기가 채워질 수가 없죠. 근데 눈이 쌓이고 눌린 거라서 눈이 쌓일 때 이미 그 눈과 눈 입자들의 빈 공간에 과거에 그 공기가 갇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끄집어내면 이 공기방울은 언제 거야?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 거야. 그럼 내가 이 공기방울 속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과거의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과거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 공기에는 산소가 몇 프로, 이산화탄소 몇 프로, 질소 몇 프로, 이거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야. 어떤 공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그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기방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산소를 봅니다. 산소가요. 너네 동위원소 뭔지 기억나요? 동위원소가 뭐였지? 질량수 다른 거. 그지? 그래서 산소와 질량수가 16짜리 산소가 있고 18짜리 산소가 있대. 이 공기방울 속에서 16짜리 산소랑 18짜리 산소의 비율을 보는 거야. 근데 이 비가 높으면 대기 중에 무거운 산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증발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얘네가 물이랑 붙어 댕기거든. 물로 존재하는 애란 말이야. 증발이 잘 됐다는 얘기야. 그럼 날씨가 뭐 했다는 얘기야? 따뜻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 비율이 낮아. 그럼 무슨 얘기야? 무거운 물이 증발이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웠다는 얘기야. 이렇게 빙하를 연구하는 것으로 과거에 뭘 알 수 있어? 환경을 알 수 있어. 그죠? 네.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꺼내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너 이 교실에 있는 공기를 밖에서 못 꺼내냐? 튜브를 넣으시면 되죠. 아니면 이 실험 자체를 어떤 공간에서 하면 되지. 그럼 그 공간의 대기 조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기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 여기까지 지워야 해요.